네, 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하락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위축했고요. 다우 지수가 1.17%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규모 실업 지속 등 경기 침체가 커지며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S&P, 나스닥 다 떨어졌는데 나스닥은 이제 0.28% 이제 떨어졌죠. 소폭 떨어졌는데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 한 9,000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뭐 한 8,900 선인데 이런 것들을 앞두고 실적이 올라가는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은 어닝 서프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폭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올라서 끝났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장중에는 한 10% 넘게 이제 폭등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5.42%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살 때는 사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장이 끝나기 전에 뭐 5시에 장이 끝나니까 뭐 한 4시 한 50분쯤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닝 서프라이즈 했다고 초반에 달려들면 바로 그냥 5% 날라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죠. 오늘 기대했던 이제 아마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뭐 10만 명 고용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은 이제 요번 바이러스의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했었는데 무조건 이제 아마존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닝 쇼크로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외에서는 지금 4% 이상 마이너스 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어닝 쇼크면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져야죠. 애플도 이제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장외에서 한 2%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향후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안 한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는 실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애플은 뭐 자사주 매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물타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닝 쇼크가 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선물은 이제 1.8에서 1.9%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평소에는 이제 마이너스 3% 각입니다. 오전에 1%, 그다음에 이제 저녁 6시 넘어서 한 2% 떨어지고 장 시작한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패턴인데 요즘에는 이제 공황 때문에 뭐 지금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떨어졌다고 확 올라가고 뭐 트윗 한 방이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연준에서 또 뭐 발표했다 그러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렘데시비르나 시비르나 뭐 이런 치료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제 바로 떨어지기도 해서 심한 널뛰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코로나 실업자 6주 만에 3천만 명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기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 미국에서 6주 만에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 서울 인구의 3배다라는 거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83만 명인데 443만 건보다는 여전히 이제 줄었지만 코로나 이후 최다 기록을 이제 크게 넘어선 수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누적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030만 건이다. 그러니까 미국 생산 연령 인구의 18.4%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규 실업자가 이제 3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3억 3천만이니까 거의 10% 실업률에 이제 육박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급이고요. 뭐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2008년이 아니라 뭐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15% 정도까지는 이제 간다고 봅니다. 대공황 때가 25%니까 뭐 15% 정도까지 간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뭐 그런데 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V자 반등을 한다? 좀 의심스럽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5월에 이제 경제 재개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이 예상하는 15%를 그냥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무조건 경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바닥서부터 무너지겠죠. 근데 이제 경제 재개를 해도 경제가 이제 살아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락다운 실시하지 않은 스웨덴도 경제 타격 피하지 못할 듯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안 했죠.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코로나19 공포에도 업소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자유를 막지 않은 스웨덴도 다른 국가들처럼 경제적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6.9% 이제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4.6%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실업률은 7.2에서 8.8로 증가할 것이다. 스웨덴은 뭐 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카페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락다운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이제 락다운을 풀면 그 미국 경제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타미플루 같이 그 완벽한 이제 치료제, 그러니까 그 대유행할 때 나오지 않으면 그 나라가 시킨다고 이제 바이러스 없던 시절처럼 가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몸 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락다운 할 때랑 안 할 때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타임스퀘어 같은데 이제 거리 보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예. 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제 자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의 코로나19 그 확산 관련해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세계적인 유행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금 빨리 빼내려고 돈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뭐 미국뿐이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공장을 일시적으로 다 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연착륙보다는 이제 경착륙 쪽으로 이제 봐야겠죠. 경착륙은 뭐예요? 중국이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연착륙은 중국 내수주에 투자하면 괜찮은데 경착륙 쪽으로 가게 되면 뭐 투자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차차 보고요. 뭐 어떻게 될지. 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뭐 이런 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이런 대응은 별로 안 좋죠. 주가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도 트럼프가 이제 관세 때린다고 그러면 바로 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맞보복한다. 뭐 그러면 주가가 이제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몸 추스리기도 힘드니까 뭐 지금 아직 미국이 액션 취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액션을 취하면 서로 맞보복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요 상황만으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뭐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적으로 만들므로써 미국을 이제 뭉치게 하겠다는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복은 재선 이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지수는 다시 오르고 있고 유럽 주식들이 어저께 이제 2% 3% 넘게 이제 급락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유럽의 경제 지표가 완전 개판입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가. 그래서 유로존 1분기 코로나19로 최악 경제 성적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경제 침체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유럽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율로는 14.4%나 이제 마이너스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95년도 통계를 작성한 지 최대 하락폭이죠.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제 하락폭을 넘어섰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8%. 프랑스가 이제 통계기관을 관련 수치를 작성한 이후 이제 최대 하락폭이에요. 이때가 이제 1949년인데 1949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뭐 소매점, 교통, 건설 뭐 이런 데가 이제 많이 마이너스가 났고 2분기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경기 침체죠. 근데 뭐 2분기 뭐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1분기에만 마이너스 4.7%,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도 힘든 거고 그다음에 스페인은 5.2%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2분기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보다는 이제 3분기가 더 망가지는 순간, 진짜 그때는 이제 주가는 골로 가죠. 2분기에는 이제 패드가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 3분기까지 나빠지면 패드가 쓸 카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도 전부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때도 이제 실업률이 폭발을 하면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 3분기가 이제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9월 이후에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 재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뭐 모든 과학자들이 9월달 이후에 한 번 더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미래를 못 맞춰도 그 과학자들은 미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재수 없으면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몇 년씩 한 3년 반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90% 지점에서 다시 샀다. 그런데 이제 재유행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그래도 뭐 90% 정도에서 뭐 올인 안 하고 한 10% 정도만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 전고점 대비 한 90% 지점에서 올인한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유가는 이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역사적인 저점에는 이제 틀림이 없고 그 왜 올랐냐라고 보면 산유국들이 알아서 감산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유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금은 그래서 역시 방향성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채권이나 주식처럼 단순히 이제 그 일자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뭐 그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좋으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은 움직이고 채권은 또 그 반대죠. 근데 금은 그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을 던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달러가 너무 흔해지기 때문에 뭐 금으로 몰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뭐 금은 방향성이 그렇게 뭐 일관된다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로 살 때는 남의 말 듣고 사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파는 전략. 그러니까 저점은 언제겠어요? 평소에 금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는 주식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 금은. 그러니까 오름폭은 주식보다 적고 고려할 변수는 훨씬 많고 배당도 안 주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R을 못 낳는 금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R은 뭐예요? 배당이나 이자 뭐 이런 것들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V자 반등이 이제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오르고 그리고 뭐 그 이런 와중에도 미국의 그 IT 기업들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고 뭐 페이스북이 막 10% 이상 오른다 막 이랬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뭐 9천선은 그냥 넘어갈 것으로 이제 봐야 됐는데 오늘 뭐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널뛰기 장세에 들어가면 그 초보자들은 이제 멘탈을 꼭 이제 잡아야 되는데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뭐 확신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오르면 사고 이제 떨어지면 팔면서 계좌가 이제 녹아내립니다.
이럴 때는 한번 샀으면 절대 팔지 않고 이제 버텨야 됩니다. 뭐 마이너스 3%가 떴어도 이제 버텨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매뉴얼을 지킨다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 이제 가면 돼요. 예. 시키는 대로 가면 되고 공항이 끝났다는 신호가 있으면 뭐 그때 사면 됩니다. 예. 그때 사면 되고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뭐 1등 주식이 떨어져도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사고 팔면서 계좌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거죠. 지킬 사람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자기 혼자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초보자분들은 매뉴얼을 지키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죠. 매뉴얼은 지금까지 한 40년간의 나스닥 경험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을 지키는 거고 원래 IQ 많이 뭡니까? 나스닥 뭐 이런 그 시장 지표가 IQ가 많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과거에 어땠나를 보고 그대로 지키는 게 계좌가 녹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잘 들어가면 이제 큰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안전하고 이제 꾸준하게 자산을 늘릴 사람이면 매뉴얼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자,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예, 주식이 거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8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월화수 뭐 아니면 수목금, 월화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8거래 연속으로 올라야 되고 얘네들 오를 때는 한 뭐 1% 이내로 좀 오릅니다. 예,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 사면 됩니다. 9,817.18이죠. 그리고 6월 22일 날 이제 주식 사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 이제 6월 22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 2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기 때문에 매뉴얼 수정됐어요. 예, 카페 가면 이제 매뉴얼 수정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공항 중에는 마이너스 3% 뜨고 2달 플러스 1일입니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 박으면 된다라는 거죠. 6,872.03. 뭐 절대 안 온다라고 하는데 절대 안 오는 건 없어요. 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패드가 막아줘도 진짜 팬데믹이 2차 팬데믹 오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락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요즘에 그 인터넷 영상,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영상을 찍느라고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한 6월 1일 날 목표로 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영상들 이제 그 사이트 오픈을 하게 되면 뭐 여기에 또 홍보를 할 거니까요. 예,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